저의 첫 번째 동영상을 모니터링한 저희 고딩 친구가 너무 늙어 보인다며 모자를 써라고 하여 충절모를 썼습니다. 저는 긴 여행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로 지리산 둘레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남도의 3개 도의 5개 시군, 남원시,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구례군의 21개 읍면 120여 개의 마을을 잇는 275km의 장거리 도보길입니다. 평상시에 유별나게 준비하는 것을 싫어하는 저의 습관대로 집에 있는 낡은 배낭에 야영 장비와 속옷 그리고 여벌의 옷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집 가까이에 있는 등산점에서 백패킹에 사용할 가벼운 텐트와 1인용 코펠을 추가로 구입하니 대충 백패킹을 위한 야영 장비가 다 갖추어졌습니다. 첫날은 제 사무실에서 야영을 연습했는데요. 밥을 짓고 라면을 끓이고 그리고 새로 산 텐트에서 잠을 잤습니다. 둘째 날은 배낭 속에 든 물건을 사용해보고 재평가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가까운 연세대학교의 뒷산 안산에서 하룻밤을 지내보기로 하였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 준비하였는데도 60리터짜리 배낭 속에 다 들어가지 않아 일부의 물건들은 배낭 밖에 매달아야 했습니다. 배낭에 의식주를 해결해야 할 것들이 다 들었으니 무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둘째 날 새벽 1시에 사무실을 나와서 연세대학교 뒷산인 안산으로 갔습니다. 적응 훈련과 담력 훈련도 하고 최종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라보기에는 찬란해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거기에까지는 닿지 않아 금음날의 산길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랜턴을 켜지 않고 어두움의 일부가 되어 나는 없는 존재인 듯이 안산에 들어갔습니다. 운동장처럼 털을 닦은 곳에 도착하여 바람막이가 되는 언덕에 기대어 텐트를 치고 야영 준비를 마치고 나니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눕는 자리에만 얇은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작은 담요를 접어서 얹은 다음 침낭을 펼쳤지만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을 수가 없어 추웠습니다. 그래서 태아처럼 웅크리고 있으니 안산에 있었던 무서운 사건에 대한 생각이 모락모락 피어나기 시작하였고 그 생각은 몸을 더 움츠려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불러내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의 봄날 아버지와 마을 뒷산으로
칡을 캐러 갔었습니다. 아버지는 익숙한 솜씨로 굵은 칡 몇 뿌리를 캐고 진달래도 몇 가지 꺾어서 시계에 얹었습니다. 앞서가는 아버지를 따라 노랑나비 2마리가 시계에 얹은 진달래 꽃을 따라 너울너울 춤을 추며 따라왔습니다. 그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생하게 떠올리니 어느새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동행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2시간 반을 보내고 5시에 일어나 텐트 안에서 라면을 끓이니 텐트 안이 금세 훈훈해졌고 따뜻한 라면을 먹고 나니 추위가 많이 가시고 너긋해져 배낭에 든 물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여 몇 가지의 물건을 두고 가기로 하였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날이 밝아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제 텐트를 향해서 사람이 있나봐 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곳을 떠나면서 보니까 제가 텐트를 쳤던 그 운동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 옆의 운동장에는 제법 많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텐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죽어있는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니 혹시라도 어떤 사건에 연루될까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들려 두고 가기로 한 짐들을 정리하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남원행 버스를 탔습니다. 지리산 둘레길이 남원의 주천에서 1코스가 시작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다른 세상에 도착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원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들어서는 버스 안에서 주변을 살펴보니 강안루를 안내하는 안내 간판이 보였습니다. 강안루는 이미 여러 번 왔었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버스 정류장의 매점에서 빵과 배지밀로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강안루 방향으로 걸으니 바로 요천의 뚝길이 나타났습니다. 요천은 지리산의 천갈래 만갈래 물길이 만난 곳이니 이미 지리산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요천의 넓은 뚝길에는 붉은 연산홍으로 조경이 되어 있었는데 그 색깔이 마치 춘향이의 치마와 같은 느낌이 들어 60의 나이도 있고 이팔 청춘의 춘향이와 사랑에 빠진 듯한 착각이 들어 춘향가 한 대목을 불렀습니다. 쑥대머리에 기신 형용 정마곡방의 찬자리에 생각나는 것은 인뿐이라. 좀 웃기죠? 강안루에 들었으니
봄 기울이 완연하게 느껴져 나무들은 녹색으로 무성하였고 관광객들도 많았습니다. 강안루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 정기 공연이 있었는데 신간사또 부임 행차를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비록 녹음된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연기를 하는 것이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은 남원 시민들로 구성된 배우들의 열과 성을 다한 공연은 재미있고 훌륭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게 강안루에서 2시간을 보낸 뒤 이제는 지리산 둘레길이 시작되는 주천으로 가는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함께 탄 할아버지가 제 행색을 보고는 관심을 표했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지리산 둘레길로 갑니다. 무섭지 않아요? 죄지은 것도 없는데 무서울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진 것을 다 내어놓으라고 하면 어쩔 것이오? 가진 것이 없으니 다 준다고 해도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호기롭게 대답을 하니 시험이 통과된 것인지 대화가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더 이상 질문을 안 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듣기만 하던 어느 할머니는 둘레길이 시작되는 곳에서 내리도록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내리라고 일러준 곳은 버스가 다시 남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유턴을 하는 내송마을 앞이었는데 버스에서 내려 라면과 비상식량을 사려고 하였더니 길 건너에는 덩그러니 문 닫힌 작은 음식점만 하나 있고 허벌판에 선 느낌이었습니다. 둘레길을 다 걷고 나서 안 사실이지만 둘레길 1코스의 시작점은 버스에서 내린 그곳이 아니고 거기로부터 1km쯤 뒤 주천 사무소를 조금 지난 곳 둘레길 주천 안내소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점도 있고 제법 큰 편의점도 있었는데 할머니는 늦은 시간에 산으로 가는 저를 배려하여 한 정거장을 더 가게 안내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 길은 조금 가까워졌지만 라면과 비상식량을 살 수 없어 낭패였습니다. 그러나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 그냥 산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둘레길 이정표 표시를 확인하고 산을 향해서 난 길로 들었으니 오토바이를 타고 내송마을 쪽에서 내려오시던 할아버지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울에서 와서 지리산 둘레길로 간다고 하자 너무 늦었어. 이 시간에는 산으로 갈 수 없다고 막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단호한 말씀은 할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산으로 못 가게 할 것 같아 은근히 겁이 났습니다. 산은 어둠이 더 일찍 내리는데 시간은 어둠이 내릴 때가 되었고 날씨도 곧 비가 올 듯 잔뜩 흐려 있었으니 지리산을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의 걱정은 당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산에 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려 배낭을 보여주며 텐트가 있어 아무 데서나 잘 수 있다고 대답을 하고는 서둘러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할아버지는 씁쓸한 어투로 뭔 감사한 일이 있겠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산으로 가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배낭을 한번 추스리고는 심호흡을 하며 힘차게 산을 향해서 출발하니 곧 1코스의 종점인 운봉에서부터 걸어온 5명의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 가는 길에 야영을 할 데가 있냐고 물으니 산을 하나 넘으면 마을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산길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그때까지 바디를 하는 노부부를 또 만났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리니 역시나 늦은 시간이라며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산길로 접어들자 임진왜란 때 어병들의 활동지였던 개미정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누군가의 손때가 묻은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둘레길임을 실감하게 하는 호젓한 산길을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오르니 소나무 숲이 우거져 경치가 좋은 솔정지가 나왔습니다. 그제야 안도감이 느껴지면서 허기와 갈증이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종일 먹은 것이라고는 새벽에 안산에서 먹은 라면과 빵 반 봉지 그리고 배지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만큼의 음식을 먹고도 그 시간까지 계속 활동을 하였으니 인체의 열 효율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솔정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점심때 먹다 남긴 빵과 커피 믹스 가루를 먹으니 허기는 조금 가시는 듯 하였지만 갈증이 심하게 느껴져 길 옆에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 꽃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고 진달래꽃 한 움큼을 따먹어 갈증을 달래었습니다. 갈증을 들어준 진달래꽃, 먹을 수 있는 그 꽃은 참꽃이 맞았습니다. 지나는 길송과 장꾼들이 안녕을 빌었다는 사무락, 다무락과 용소나무를 지나니 물이 흐르는 작은 계곡이 나왔습니다. 물속에는 도롱뇽 알이 가득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배가 부르도록 물을 마시고 저녁밥을 짓기 위해서 물통에 물도 담았습니다. 이제는 저녁 7시가 되고 비가 가까이 다가왔는지 더욱 습해진 공기가 얼굴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리막길을 재촉하여 내려오니 회덕마을 입구에 비닐하우스 매점이 있었는데 이미 인적이 끊어져 매점의 출입구는 열쇠가 채워져 있었고 파라솔은 접힌 채 묶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녁을 해먹으려고 쌀을 씻어 코펠에 앉혀 버너에 올렸습니다. 입안이 흐러 따가웠기에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
길 옆에 난 쑥을 뜯어서 코펠 속에 넣고 쌀과 섞이도록 젓고 있으니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급하게 접힌 파라솔을 펴서 비를 피하고 돗자리를 접어서 버너를 에워싸 위기를 넘기고 쌀을 익혔습니다. 그새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져 랜턴을 켜고 마른 반찬으로 쑥밥을 먹고 파라솔에 의지하여 비를 피하고 쉬고 있으니 비는 점차 더 거세어져 파라솔로는 도저히 비를 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 비를 피할 데가 없을까 하고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마땅치가 않아 마을 안으로 들어가 정자를 찾아보기로 하고 도로를 따라 마을로 향하니 마을 입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붕과 두면 반이 막힌 낡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랜턴을 켜 자세히 살펴보니 철진한 농자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비를 피하기는 충분할 듯하여 지리산의 첫날을 거기에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돗자리용 비닐을 여러 겹 깔고 그 위에 텐트를 쳐 냉기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하고 나니 호텔이라도 예약한 듯이 마음이 느긋해졌습니다. 폰을 충전하려고 오면서 봐두었던 길 옆의 화장실로 가니 용케도 전기 콘센트가 있었습니다. 이런 외진 곳에 물이 나오고 전기까지 들어오는 화장실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폰을 화장실에 꽂아놓고 충전을 기다리며 화장실 앞의 돌에 긁혀 앉았더니 냉기가 심하여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을과는 반대 방향으로 도로를 따라 산책을 나섰더니 비오는 거뭇날에 산 그림자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한치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암흑의 세계였습니다. 어둠은 원초적인 두려움을 불러내어 갑자기 무엇이라도 튀어나와서 나를 공격할 것만 같아 신경이 곤두서니 내 옷깃이 스치는 소리도 무엇이 나타난 소리처럼 들려 소름이 돋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로를 산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 10시 반 잠자리에 드니 물을 먹은 창고의 석가래가 뒤틀리면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어 마치 기곡산장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산에서처럼 아버지와 칙계로 갔던 추억을 떠올리니 어느새 잠이 들었고 냉기에 대한 대처를 철저히 한 보람이 있어 새벽까지 숙면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리산 둘레길의 첫날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